안녕하십니까. 오늘 시간은 PLC의 연산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기 우선 릴레이와 PLC를 우리가 비교해서 연산 방식을 공부하게 되겠는데요. 먼저 여기 보면은 릴레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릴레이는 병렬 연산 방식에 의해서 부하가 동작이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기존 처리 방식인 릴레이 제어의 연산 방식이다. 릴레이 병렬 연산 방식이요. 그 다음에 신호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병렬 처리한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좌측에서 여기 보면은 이 그림을 우리가 보면은 이 그림에 좌측에 이렇게 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도 선이 있어요. 이 좌측에 있는 선과 우측에 있는 선이 전원선이 됩니다. 전기가 공급되는 선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이것들은 접점 또는 스위치가 되겠어요. 또한 이것은 부하가 됩니다. 이게 뭐 만약에 전등이라면은 전등불이 켜질 것이고, 모터라면은 이 접점이나 스위치가 붙으면은 모터가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 우선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전원선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꼬마 전구를 하나 킨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전구 안에는 필라멘트가 있고 거기에는 이런 나사 모양으로 된 전구를 끼울 수 있게 돼 있죠. 그죠? 그리고 밑에 보면은 아주 작은 다시 한번 조금 크게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자, 꼬마 전구가 이렇게 있고요. 필라멘트가 있고 여기에 이 전구를 끼우는 게 이제 장치가 있습니다. 요 밑에 보면은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전구들을 보면 전부 다. 그래서 요 나사 산이 있는 곳이 여기에 마이너스가 되고 요 튀어나와 있는 요 부분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은 자, 요 밑에 이런 1.5V짜리 건전지가 있다고 가정할까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1.5V고 그러면 이제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고 이쪽이 플러스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를 연결되는 선 여기다가 연결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플러스는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는데 우리가 동작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스위치를 달게 됩니다. 자, 스위치는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렇게 연결하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 스위치를 닫으면은 이 꼬마 전구는 이제 불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이게 불이 들어오게 되죠. 자, 요 그림을 갖다가 만약에 이 회로와 같이 만약에 그린다면은 바로 이 두 개 전원선 전지에서 꼬마 전구로 흘러 들어가는 이 두 개의 전선이 바로 요 선하고 요 선이 되겠습니다. 요게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여기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를 플러스 선이라 그러고 요거를 마이너스 선이라 그럽시다. 그러면 전류는 항상 어떻게 흐르냐면 여러분들이 전기이론에서 배웠겠지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전류는 항상 흐르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 꼬마 전구에서 나오는 플러스 전류는 여기서 나오죠. 그러면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흘러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닫아주면은 전구에 불이 들어오고 플러스로 들어간 이 전류가 필라멘트를 이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어요. 플러스가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겠지만
내부에서 이렇게 흘러서 요 필라멘트로 가죠. 그리고 필라멘트를 거쳐서 여기에 마이너스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전류가 이 전류가 이 필라멘트를 지나면서 이 필라멘트는 많은 아주 높은 저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저항. 그래서 전류가 이 저항을 통과하려고 하면은 저항이 통과 못하게 이제 방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류와 저항이 여기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열이 나서 그 열이 우리가 빛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겠고요. 전류가 여기를 억지로 통과한 전류가 여기 나와서 여기서는 이제 방해하는 사람이 없죠. 쭉 방해하는 게 없으니까 쭉 와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흘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류는 플러스에서 시작해서 부하를 여기 이제 제가 또 얘기를 안 했는데 요 꼬마 전구가 이게 우리가 이거를 부하라고 얘기합니다. 부하. 물론 부하는 뭐 전구라든가 전기를 쓰는 모든 기기는 다 부하가 됩니다. 그래서 부하를 거쳐서 이렇게 마이너스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회로를 그렸을 봤을 때 여기가 플러스 전원이고 이 전원선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전원선을 얘기한다면은 아까 플러스가 스위치를 거쳐서 부하를 거쳐서 이렇게 마이너스로 갔죠. 그럼 여기서도 플러스에서 이게 뭐 스위치라고 가정해봐. 스위치가 물론 여긴 하나가 아니고 만약에 세 개가 있다. 그러면 스위치가 세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부하가 여기 있어서 이게 만약에 전구라면은 전구에서 불이 들어오게 될 거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로 흘러 들어갑니다. 또 이쪽도 마찬가지로 플러스에서 여기 접점이 붙고 접점이나 스위치가 붙고 이게 붙어서 여기에 부하가 동작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이거를 여기 보면은 동작되는 순서를 숫자로 표시를 해놨어요. 처리 순서가 1번에서 2번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순서를 한번 볼 것 같으면은 자, 1번이 여기가 있고 또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1번이 여기서도 이 라인에서도 출발하고 이 라인에서도 출발하고 이 라인에서 출발하고 동시에 출발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시에 출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병렬이라고 얘기를 해요. 병렬. 자, 여기서 출발한 전류는 이 접점이 붙어주고 붙어주고 붙어주면은 여기에 이제 부하가 이게 만약에 전등이라면 불이 들어오겠죠. 자, 이쪽에서 간 것들은 또 이렇게 동시에 가서 여기도 불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결국 이 전등이라면은 이 D와 H가 동시에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동시에 불이 들어오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거를 병렬 연산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PLC와 이제 비교해 보면 압니다. 자, 이거는 이제 병렬 연산 방식이었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PLC는 직렬 연산 방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PLC는 직렬 연산 방식이다. 직렬과 병렬의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은 아까 병렬은 전원선에서 동시에 출발을 했었죠. 근데 직렬은 동시에 출발하는 게 아니라 차례대로 제일 위에서부터 이렇게 가고 또 그 다음에 이 화살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는 이런 순서를 거치게 되죠. 그래서 처리 순서를 보면은 여기 번호로 봤을 때 1번, 2번, 3번, 4번. 자, 1번, 2번, 3번, 4번 거치고 부하에서 이게 뭐 만약에 아직 여러분들이 자세히 모르지만 릴레이라면은 릴레이가 이제 여자가 돼서 전자석이 되면은 그거에 의한 접점이 붙어서 또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고 해서 그 다음에 이게 부하가 들어가는 이 순서대로 1, 2, 3, 4, 5, 6, 7, 8 그 다음에 9번 다른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연결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걸 한번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PLC의 연산 방식 프로그램은 좌에서 우로 간다. 이건 똑같죠. 좌에서 우로 가는 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스텝씩 순차적으로 한다. 한 스텝씩 순차적으로. PLC는 그래서 자, 접점이 이게 다 접점이라면은
접점이 차례대로 이렇게 붙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접점이 다 붙어서 이 부하가 동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부하가 동작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본다면은 이게 램프라면은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요 전에 받은 릴레이에서는 D와 H가 동시에 불이 들어왔었는데 여기서는 D가 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H가 불이 들어오게 되겠어요. 물론 이게 만약에 전등이라면 이 회로에서 우리는 이 D와 H가 시간차를 가지고 동작되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 눈이 그만큼 정밀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동시에 들어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PLC 프로그램을 짤 때 접점을 만약에 여기에 접점을 두는 여기 접점과 여기 접점을 따로따로 뒀다면은 이 접점이 제일 먼저 동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거쳐서 이렇게 그 다음에 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어떤 접점이 먼저 위에다 놓고 어떤 접점을 밑에 놔야 될 것인가. 그러면 그 용도에 따라서 먼저 동작될 부분을 갖다 위에다 갖다 놔야 되겠죠. 그런 거를 우선순위를 정할 때 이것은 되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참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도 있을 텐데 나중에 실습을 하면서 한번 그거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느 한순간에 오직 한 접점만을 잃는 직렬연산이다. 어느 한순간. 그러니까 처음에 이 접점만 잃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접점 잃고 이 접점 잃고 릴레이에서는 이거가 동시에 읽었죠. 그거 이제 차이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즉 오직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수행한다. 차례대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자, 이번에는 릴레이 시퀀스와 PLC의 결선 차이점을 한번 봅니다. 이거는 뭐 복잡하진 않은데요. 우선 릴레이 시퀀스라는 거는 그렇게 우리가 앞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기구에다가 직접 전선을 배설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PLC는 프로그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선이 어떻게 되는가? 릴레이 결선은 지금 스위치가 여기에 두 개가 있습니다. PB 푸시 버튼 스위치가 두 개가 있죠. PB1, PB2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R1이라는 여기서는 아마 릴레이라고 봐야 됩니다. 릴레이. 여러분들 릴레이가 시퀀스에서 배웠나 모르겠는데요. 이 릴레이는 모양이 뭐 이렇게 직육면체로 생겨가지고 생겨서 이 안에 코일이 감겨 있는 파트가 있습니다. 이 안에 코일이. 그래서 전원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에 코일이 감깁니다. 이렇게 코일이 감겨서 전류를 이렇게 흘려주는 거죠. 전류를 흘려주면은 전류가 흐르면 이게 전자석이 되죠. 그러면 이 위에 만들어 놓은 접점들이 A 접점 혹은 B 접점이 이게 전자석이 되는 순간에 A 접점은 붙고 B 접점은 떨어지고 하는 이런 기능을 가진 이 접점이 뭐 이렇게 몇 쌍씩 안에 들어 있어요. 뭐 두 쌍도 있는 것도 있고 세 쌍이 있는 것도 있고 네 쌍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릴레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릴레이에서 뭐 이렇게 R자를 따서 이제 릴레이라고 많이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게 R1이라고 한 이유는 만약에 릴레이가 뭐 5개가 있을 경우에는 그냥 R이라고 쓰면 구분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R1, R2, R3 뭐 이렇게 R4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R1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 푸시 버튼 스위치를 눌렀을 때 이게 이렇게 붙으면 동작이 되겠죠. 그러면 전류가 흐릅니다. 여기는 B접점이니까 전류가 흐르게 되겠어요. 그럼 이게 릴레이가 전자석이 되면은 요 R1 접점이 되어 있는 거는 이게 R1이라는 릴레이라고 이름한다면은 릴레이 R1의 코일이고 R1의 접점입니다. 그래서 같은 릴레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 전자석이 되면은 이 접점들이 붙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붙어주면은 램프가 들어오는 이런 회로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램프와 스위치 두 개와 릴레이를 실제로 놓고 그거를 다 전선으로 다 배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PLC는 차이점이 뭐냐면 PLC는 위에 똑같은 회로인데 PB1, PB2 스위치 두 개를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램프만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PB1, PB2는 결국은 이거는 뭐냐면은 입력을 얘기합니다. 입력 장치를 얘기하는 거죠. 스위치니까 신호를 넣어주는, 데이터를 넣어주는 그런 입력 장치가 되겠고, 이거는 램프가 켜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건 출력이 되겠죠. 그죠? 이건 출력이 됩니다. 입력과 출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PLC는. 그리고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릴레이하고 이 위에 있는 릴레이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 그거는 전부 다 CPU 안에 있는 안에서 프로그램으로 다 처리가 된다. 이게 이제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은 PLC는 다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다 된 프로그램에다가 나중에 입력 스위치와 출력 램프만 달아주면은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 내용대로 동작이 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간편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실제로 다 배선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프로그램 한 곳에다 입력에다가는 PB1, PB2 달아주고 출력 쪽에 램프만 달아주면은 내가 동작하고자 한 짠 그 프로그램대로 푸시 버튼을 눌러주면 이게 램프가 들어오는 이런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요. 지금 뭐 기초적인 부분이라서 설명이 길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가게 되네요. 그래서 요 뒤에 보면은 간단한 과제가 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요걸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챕터 5번인가요? 거기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